요즘 여기저기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는 목소리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노력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견을 들려달라. 그런데 저 자리가 어떤 자리고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딱 봐도 영상만 봐도요. 허주현 변호사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위로하는 점심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한 건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이자 동지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제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서 위로와 반성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권 전체가 반성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이 참석한 의원들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온 거예요. 주로 이 최재형 의원과 이 서병수 의원을 중심으로 네.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앞장섰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 인사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분열시킨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당에서 좀 소외되거나 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끌어안으려는 어떤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이 독선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비판해온 전 정부를 언급하면서 쓴소리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쓴소리도 대통령 면전이었습니다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는 목소리도 들렸다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난 총선 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었죠. 네네. 근데 정작 이 자리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참석자들은 정말 한 위원장은 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과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다선 의원은 네. 이런 자리엔 선거를 이끌었던 전 당대표가 와야 된다. 자신과 같던 비대위원들과 밥을 먹는 게 맞느냐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왜 안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저 보세요. 저 청와대 영빈관에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 밥 먹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앉은 자리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안 왔어? 한동훈 왔어? 봐봐. 저 봐봐. 한동훈 안 왔어? 안 보이는데? 안 왔나 봐. 진짜 안 온 거야? 한동훈 안 부른 거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참석했던 다선 의원이 이런 자리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선거를 이끌었던 당대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과 가까운 비대위원들과만 밥을 먹는 게 맞는 것이냐? 일종의 좀 비판적 어조를 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안 오고는 자기들끼리만 밥 먹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뭔가 이 껄끄러운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어떤 크고 작은 마찰은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그랬죠.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에
하루 동안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일시도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총선을 9일 앞뒀던 지난 1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사를 밝힙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그 숫자의 유연화를 요청하면서 사퇴의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2,000명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숫자가 결정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대국민 메시지였었죠.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다시 사퇴를 언급하면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이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때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마치게 됐습니다. 한 언론 보도로 이제 뒤늦게 전해진 거긴 합니다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정부가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나 진짜 물러날 거예요 했는데 그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봤는데도 2,000명 증원을 고수하니까 다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 하루에 2번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선거 이끌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거 불거졌을 때도 그때도 사퇴 요구 목소리 나오는데 그때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못 물러나겠다고. 그때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아마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 포함해서 사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그러니까 당시의 비대위원장 때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보세요.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한 거예요. 물러나시오. 그런데 앞서 기자들 앞에서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 사퇴 못 물러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앞서 보도 보셨죠.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에 2번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갈등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위원장과는 있었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부각돼서 총선 과정에 2번 정도의 네. 갈등이 있었잖아요. 윤환 갈등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봉합되는 장면을 2번 다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로 언론에 나온 거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2번 외에 또 한 번이, 그렇죠, 그렇죠. 2번이 더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4번이 되는 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총선 승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론이 너무 강하게 분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었지만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정부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줬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피해가 환자들에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반반 정도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있었고 아마 그 얘기를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청하는 요소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뛰어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구나. 이거 좀 고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의 반응은 노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사퇴는 안 했거든요. 안 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선거의 최전선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갈등의 요소로 부각된 것 같고 그게 결국 오찬 초대에도 응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단언할 수 없어요. 지금 최재문 교수님 말씀처럼 합리적이거나 또는 추론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가 뭔가 두부를 딱 자르듯이 딱 정확히 팩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석의 영역, 그게 무지하게 많은 곳이 이제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분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 세상에 비아냥인 듯 비아냥 아닌 비아냥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께 한동훈 위원장이 더 보기 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보기 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저의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어떤 충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이게요. 사실 제가 앞서 질문이 그랬잖아요. 비아냥인 듯 비아냥 아닌 비아냥 같은 얘기라고. 사실은 총선을 참패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요. 지금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이 남의 입장에 강 건너 불구경 입장에서 팔짱 끼고 딱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비아냥인 듯 비아냥 아닌 비아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순간으로 딱 질문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준석이 더 싫습니까? 한동훈이 더 싫습니까? 하면 최명규 원장님 한동훈을 더 싫어할 것 같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별로 그렇게 미움의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나 이제 그 가까우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정치적 힘이 대통령이 나를 미워한다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아마 미워한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리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뭔가 미워하는 것도 정이 있어야지 미워한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있는 거죠. 네. 인간은 한순간에는 한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생각에 그게 그렇게 많이 현재 지금의 미움의 대상으로 굉장히 존재로 크게 부각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굉장히 미움받길 원하는 측면이 있으십니다. 미움받기 원하는 측면이 있다. 네. 네네, 미움받기를 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또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옛날에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던 거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로 갈등이 있었을 때 같이 사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의논하던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입장이 바뀐 사람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쭉 했듯이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묻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산전수전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막 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서로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좀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로가. 최명규 원장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진료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 깊이 또 이 해안을 갖고 계실까 또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까 놀라울 뿐인데 물론 이건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간에 이준석 당선인을 더 싫어하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더 싫어하냐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는 툭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앞서 그랬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서 이런 얘기들 말고 또 어디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예. 그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뭐 그동안은 이제 그 고생했으니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정치계를 떠날지 뭐 그런 건 전 모르죠. 예.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한번 통화하거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네. 서로 고생했지만은 그 소주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근데 소주를 못 드시는데. 아니 나 혼자 먹어도 돼요. 예. 옆에 있으면 되지. 그래요. 사실은 뭐 김은국 씨뿐 아니라 이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선거 막 발로 뛰고 돕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대표 위치, 예를 들어 민주당이면 이재명 대표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 선거에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합쳤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기가 사실 물리적으로는 벅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김은국 씨한테 조금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점도 큰 이 대인배의 마음으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감히 제가 한번 해봅니다.